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조세희 작가의 현대소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해설입니다. 노동자로서 산다는 것 힘들죠. 얽히고 설킨 현대사회의 문제 원인은 신의 잘못이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현대사회 문제의 원인은 신의 잘못이다.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비판,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해설.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난쟁이 일가의 삶을 통해 가난한 소외계층과 공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 작품이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진 자들의 욕망입니다. 길잡이는 원작품 조세희 난자이가 서올린 작은 공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소설은 난자이가 서올린 작은 공의 연작 소설 중 하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작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작품을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그 작품을 통해 국어, 또 문학작품, 문법을 이해하는 근육을 길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하청민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재개발 뒤에 숨겨진 빈민의 아픔 등을 폭로함으로써 1970년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노동 현실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벌써 70년 같으면 4,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처절한 삶을 살다 한 점의 죄가 되어 세상과 작별하고 나는 영수라는 인물인데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1인칭, 이 작품의 1인칭 주인공이 됩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삶에 대해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삼남매, 영수, 영희, 영입니다. 은강, 회사 이름입니다. 은강에서 죽어라 일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돈을 쓰고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죠. 나는 기계의 기름과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으며 일을 하고 영희 역시 파란 작업복이 땀에 젖은 채 일을 합니다. 영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작업 반장이 옆으로 와 그녀의 팔을 바늘로 찌릅니다. 피가 나도록. 나는 공장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기쁨, 평화, 공평, 요즘 공정과 자유를 말하는데 개판이죠. 행복에 대한 욕망을 갖기 바랍니다. 노동자, 사용자 간의 회의가 열리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회의가 진행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들은 노동자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배만 불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있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인정하고 지나친 부 때문에 사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강제적으로라도 그들의 부를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법을 가져야 하는 세상이라면 이 세계와 다를 것 없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법보다 더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영희는 섭씨 30도 이상 되는 방직 공장에서 졸면서 일했는데 작업반장은 조는 영희를 빨간 피가 배어나게 오핀으로 찔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기사 조수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공원들이 죽어갔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끌려가고 공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임금 인상과 정당한 이윤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근로자 측을 사사건건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로 규정짓고 들어줄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고 말했던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은강이라는 이 회사는 신도예의가 아니었다. 은강에서도 신도예의가 아니었다. 이거는 이런 잘못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을 보여줍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난쟁이 김부리입니다.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사랑을 중시합니다. 나 영수입니다. 건강의 노동자로 교육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지만 아버지가 꿈꾸던 사랑을 인정합니다. 도저히 이 못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영수가 꿈꾸는 것은 자유로운 이성의 활용과 그것을 가능케 할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자유로운 이성과 교육을 통한 주체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극이죠. 영희는 은강의 노조위원장인데 영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오빠의 교육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영희는 그들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 응징과 단죄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법과 권력 앞에서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영희는 역시 은강의 노동자입니다. 자, 감사하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소설같이 긴 작품은 감상하기를 전체를 다를 못 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블로그에는 내용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1인칭 서술자죠. 단순한 세상, 나는 바로 은강의 노동자였고요. 단순한 세상, 나는 세상을 굉장히 단순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렸다. 단정적 의조죠. 단정적 의조인데 단순한 세상은 바로 내가 추구한 꿈입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보다 단순했다. 달에 가서 천문대를 보겠다는 것.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비현실적인 아버지의 꿈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랬죠. 그 꿈을 이루었다면 아버지는 50억 광년 저쪽에 있는 머리카락자의 성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머리카락자의 성운 이거는 상상의 별자랍니다.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이겠죠. 그러나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죠. 불쌍하잖아요. 꿈을 이루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입니다. 몸은 화장터에서 반점의 채로 분해되고 영호와 나는 물가에 있어서 어머니가 뿌려놓은 재를 보며 울었다. 한 점의 재가 되었잖아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입니다. 난장의 아버지가 무기물로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무기물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유기물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소멸입니다. 허무하죠?
아버지는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고생을 했다. 만장으로 태어난 아버지입니다. 몸이 작았다고 생명의 양까지 작았을 리는 없다. 아버지는 삶에 대한 열정이 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몸보다 컸던 고통을 죽어서 봤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먹일 수 없었다. 노동자였잖아요. 학교에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다. 우리 집은 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본 적도 없었다.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상 증세를 우리는 경험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 얼굴에 뭐 마른 버짐이고 이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열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 때문이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년의 아버지는 자기 시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앙심은 원한을 품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여러 특성 중 하나가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권력자들이 있죠.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현실입니다. 오타가 들어있네요. 아버지는 경제 사회적 생존권을 찾아 상처를 아물리지 못하고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졌다.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입니다. 아버지 꿈도 이루지 못했죠. 아버지의 꿈의 좌절과 비극적 죽음입니다. 자, 전체 작품을 다 강의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요. 아버지는 아까 말했는 대로 블로그를 통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 사회소설입니다. 성격은 고발적이죠. 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고발을 보여주고 현실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억압받는 노동자의 비참한 삶과 이에 대한 저항입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징입니다. 1970년대 은강 공장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고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지연시켜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구성도 복잡하고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이면에 숨겨지는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공부도 무조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사실 바람직하죠. 시간적 거리가 먼 사건들이 하나의 단락 안에서 예를 들면은 그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회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또 바로 이어서 그 가족들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단락 안에서 구분되지 않고 시제가 구별되지 않는 채 서술됨으로써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유사한 장면으로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단어나 구절 등을 반복하거나 다른 갈래의 형식, 희곡의 형식이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또 연결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재개발 뒤에 숨겨진 인민의 아픔 등을 폭로함으로써 1970년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노동 현실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